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봉담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터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매일 괴로운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겪었던 사건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저 남편과 행복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리니 제 꿈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모의 악행은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오게끔 만들었지만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이끌어갔던 건 남편 위로 7명의 형님들이 한몫하셨네요. 남편이 막내이다 보니 과민보호라고 해야 할까요? 저보다 2살 많은 34살인데 결혼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살면서 계속해서 보였네요. 첫째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신다네. 아무래도 결혼 전에는 매일 곁에 있다가 결혼 이후 따로 나와서 살다 보니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서 이 문제로 누나들과 대화를 좀 해봤거든. 우리 신혼집 처분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떨 것 같아? 누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게 어떻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 1년 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누나들이 안방을 우리가 쓰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큰 문제는 없잖아. 그렇게 해줄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자니.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황이라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당신은 좋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여기서 1년 살았어. 집안 살림 전부 다 사놨는데 이런 건 어쩌고.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형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통보하면 어떡해. 나는 일단 당신이 말한 방향으로 따르는 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내 의견도 존중해 줄 수는 있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다는 말이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 나야말로 당황스럽다. 일단 충분히 알았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나 첫째 누나한테 전화 좀 하고 올 테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분명 엄청 화낼 것 같은데 당신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말고. 남편은 다시 첫째 형님과 통화를 하러 나가더니 한참 뒤에야 다시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첫째 형님께 전화가 와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은 지금 받아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온다며 나중에 전화를 받으라고 제 핸드폰을 뺐더니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안 받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 다시 걸려오면 받으려 했는데 2번은 전화가 오지 않길래 걱정만 높아진 상태로 결국 남편에게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들이 그렇게 꽉 막힌 성격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밥이나 달라길래 전화가 왔는데도 모른 척 한다는 게 되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 것 같아 다시 첫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수화음이 들려오길래 점점 더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몇 번이나 재차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어서 일단 배고프다는 남편 밥상 차려준 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고 문까지 쾅쾅거리며 난리를 치길래 급하게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관 밖에는 첫째 형님부터 막내 형님까지 총 7명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네요. 지금 몇 시인데 동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다들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묻니? 올케,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태영이랑 우리 엄마 집에 안 들어가기로 했다며? 형님, 그게 아니라요. 이제 저희 결혼 1년차 됐고 집안 가전제품들이며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하면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올케는 인생 사는 게 참 편한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겠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건데 올케는 그냥 본인이 싫으니까 단칼에 거절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엄청 실망스럽네. 형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갑자기 집안의 물건들 싹 다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도 아까 첫째 형님께 전화했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희 대화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열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화낸다고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누나들 전부 집에 찾아오게 하고 동네 창피해서 고개나 들고 다니겠소?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면 아내는 그냥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2번 말하지 않을게. 이번 달까지 집 정리 모두 싹 해놓고 부동산에 물건 내놔. 가전제품들이야. 어차피 새 것들도 있으니까 엄마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중고로 팔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그냥 올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내린 결정 따르라는 거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직까지 아기 소식은 없는 거야? 결혼 1년 차 됐으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 8대 독자인 거 알지? 집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지만 한 번만 더 이 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면 그때는 아무리 옳게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태영아, 누나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첫째 형님부터 막내 형님까지 좁아터진 신혼집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자기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르길 바라고 있었어요. 남편은 되려 제 편이 아닌 형님들 편이었고 제 의견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지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형님들께 전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딱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신혼집까지 모두 찾아오면서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남편은 표정이 안 좋은 저를 보곤 싫은 소리 나올까봐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씻을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온 남편은 어차피 거쳐야 될 일이면 즐겁게 받아들이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그때 처음으로
제 손에 주먹이 쥐어졌고 남편을 향한 분노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아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믿음 하나로 결혼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고 언제나 저를 보며 웃어주셨던 형님들은 결혼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딪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고 시모의 생각을 확실하게 물어봤네요. 세아가, 내가 요즘 마음 한편이 구멍이 뻥 뚫린 것 마냥 허한 게 너무 괴롭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내 아들 태영이가 곁에 없어서 그랬던 거 있지? 전에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서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하나뿐인 막내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던지. 솔직히 세아가 너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댁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잠 한숨 못 잤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니?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니? 어머님, 아직까지 제 입으로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이 사람이랑 형님들이 막무가내로 결정하신 거죠. 제 생각은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살던 환경이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신혼집에서 누리며 살았던 그런 행복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로지 어머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데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형님들까지 무작정 집으로 찾아와 강압적인 모습들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터라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지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말을 뱉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라는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니 저와 똑같은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돼서 그런지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더 이상 대화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모의 질문에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너희들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야? 세아가 네가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데 있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봐봐라. 세아가 네가 도대체 우리 집안에 결혼 와서는 한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 8대 독자인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잖아? 네가 지금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며느리 눈치 보여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하기는커녕 되려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니 더 이상 못 볼 게 더 있겠어?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사이 같으니 그냥 억지로 시간 끌며 살아갈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태영아, 엄마 말 듣는 게 떡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지금 당장 힘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더 좋은 며느리감 찾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다. 저런 정신 상태가 썩은 며느리와 엄마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당장 돌아가서 이혼 절차 밟거라. 그리고 2번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까지 시키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잘해주시지 마시지. 왜 이제야 두 얼굴을 보이시는 건데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많이 서툴고 서로 맞춰나가야 할 시기인데 벌써부터 많은 것들을 바란다는 게 오히려 억지 아닌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놓으시는 바람에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 아시죠? 모든 걸 왜 어머님 기준으로 맞춰나가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겠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지금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엄마, 나는 수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정이한테 결혼하자고 먼저 매달리고 따라다닌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기분 좀 진정되시면 그때 다시 대화를 하던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제가 먼저 수정이한테 서두르지 말자고 얘기했었다고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는 건데 주위에서 계속 조르고 보채면 잘 되던 일도 무너진다는 거 모르세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지 시모 앞에서 되려 제 편을 들어주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믿음은 갔지만 그래도 최근에 겪었던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한 상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기력을 잃었는지 남편과 대화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옆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의 생각 없는 판단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용서를 구했고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지냈던 걸 생각해 한 번의 실수는 봐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주변의 영향이 저와 남편의 사이까지 무너뜨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경험을 뼈저리게 한 터라 어느 정도 숨 좀 돌린 뒤 남편과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제 말에 순순히 따라주는 듯 보이길래 최근에 상처받았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나가며 안 좋았던 감정을 풀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과 판단이 많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네요. 조금씩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풀어져 한숨 돌리고 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올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통화 괜찮지? 다름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엄마 집에 다녀왔다면서?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던데 딸들한테 전화해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혼시키겠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런데 어느 정도 옳게도 생각하지 않았어? 분명 난리를 치고 갔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옳게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면 결국 이혼밖에 더 하겠어? 첫째 언니 성격 잘 알겠지만 벌써 태영이 집에 찾아가 옳게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 맞는 건데 나는 원래 대화로 풀어나가는 성격이고 평화주의라 웬만하면 그냥 서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해. 올케가 우리 7명 성격
다 맞추며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올케네 지금 아기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했어. 얼마 전에 나와 진지하게 대화했다고 얘기했거든? 첫째 언니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내 말 한마디에 진정이 됐다고. 그만큼 우리 집안에 태영이 아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야. 1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다들 목이 마를 거라고. 그러니 우리 집안에 누구라도 올케에게 전화해서 아기에 대해 물어보면 임신 준비하려고 몸 만드는 중이라는 걸 내비쳤으면 좋겠어. 올케가 임신을 해야 온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야.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그럼 올케가 먼저 선수를 치고 힘을 손에 쥐라고.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다고 올케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가족 전체가 평화롭게 지내길 원해서 그런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그래도 나이가 아직 많이 늦은 건 아니니까 임신도 어렵지 않게 잘 될 거야. 건강하잖아. 나는 분명 올케가 우리 집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지금의 불길을 잡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형님들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셋째 형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만큼 시댁 집안은 남편의 아이가 절실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셋째 형님의 말대로 늦어지는 것보단 하루라도 서둘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모두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한 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첫인상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신 계획은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결과는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상상했던 좋은 날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감만 커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임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자존심도 뒤로한 채 저희 집에 찾아와 몸에 좋은 음식들과 건강식품들까지 주며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만 가기 시작했네요. 남편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길래 결국 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가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당신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야? 보통 여자들이 불임인 경우가 많은 거지.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누구보다 내 몸 내가 잘 아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냥 임신이 안 되는 건 환경적 요인과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임신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 침착하게 기다려보자. 그래도 시부모님도 하루하루 좋은 소식만 들려주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데?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남편은 자기 몸은 절대적으로 건강하다며 검사 받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자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계셨던 시모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게 되셨네요. 그리고 제 옆을 둘러싼 7명의 형님들의 눈빛은 저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스러워 결국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시부가 볼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저랑 마주치면서 밝게 웃으시더니 몸에 좋은 걸 사가지고 왔다며 제 팔을 잡고 다시 시댁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곤 검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흰색 통 안에 담겨있던 이상한 한약을 물과 함께 저에게 건넸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 먹고 싶지 않아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갑자기 시모와 형님들이 제 팔을 잡으며 알 수 없는 한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무시하는 거냐며 저를 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국 힘겹게 삼킨 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니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곤 사정없이 흔들면서 집안의 가장한테 눈을 그런 식으로 뜨냐고 난리를 치셨네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조용해지자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제서야 놀란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무슨 소리냐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집안이랑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차라리 새 삶을 사는 게 좋겠어. 그리고 어머님, 제 머리채 잡고 흔드시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집안의 대를 이어줘요? 저니까 지금까지 참아왔지. 다른 사람은 절대 버티지 못하고 다 뛰쳐나갈 겁니다. 앞으로 구대 독자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가 불량품이라는 거잖아요. 알아서 검사받기를 바라며 배려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되려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네요. 정 못 믿겠으면 검사 한번 받아보시던지요. 오늘 이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없고 이혼할 테니까 찾아오지도 마세요.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제가 한 말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남편의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친정으로 돌아오자 그제서야 서러웠던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며 엄마 품에 안겨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모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조차 없어 더 불안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저에게 막대한 시모를 상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은 항상 배려만 해줬는데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일단 전화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는 당신 만날 시간 없고 그냥 법원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 꼴을 보고도 나를 잡고 싶은 거야? 당신이 말한 대로 나 검사 받아봤어.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고. 나 폐쇄성 무정자증이래. 선천적이라 수술을 받아야 돼서 며칠간 병원에 있었어. 정말 다행인 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정말 멍청했던 건 당신 몸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게 나 또한 불만이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100번 잘못했지만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그랬어. 뭘 얘기해줘? 내 말 들으려 하긴 했어? 임신이 점점 안 되니까 날 무시했잖아. 자존심도 엄청 강해서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더해? 당신 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검사 받으려 했어? 되려 자기 몸은 건강하다며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폐쇄성 무정자증이었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너희 집안대를 이어달라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봐. 나는 절대 너희 집안대를 이어줄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고 2번 다시 만날 생각도 하지 말자.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인연 끝내자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재차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건 시댁 집안의 잘못이었는데 되려 저에게 온갖 험한 말들과 막대했던 행동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통화한 이후 남편은 매일 친정집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아빠가 몇 번이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쳤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봤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온 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자 저를 보며 시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별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했던 과거의 실수에 대해 용서를 빌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나머지 뒷걸음질 치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폐인이 되어버렸다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정말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찝찝한 마음만 들어 죄송하다며 몸을 돌리자 딱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면 무조건 이혼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보상까지 전부 해결해 주겠다며 간절히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시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에 혼자 있는 걸 너무 괴로워해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로 별채에 시기하고 있다며 가는 도중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늦은 저녁 별채에 도착해 남편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너무 어두워 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불을 켰는데
남편이 밝은 게 싫어 차단기를 전부 끊어 놓았다며 시부가 방문을 열었고 조심스럽게 들어간 순간 갑자기 저를 밀치며 문을 순식간에 닫았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어두워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시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서 애원했잖아.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는 말이 들려야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나 이제 정상이라니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몇 번이고 부부 사이가 삐걱거려도 서로 믿고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누나가 그랬어. 수술도 잘 끝나서 임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내가 좋게 설득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잖아. 첫째가 딸이건 둘째가 딸이건 상관없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 봤지? 딸 7 낳아도 마지막으로 나 낳았잖아. 당신도 평생 그렇게 살면 돼. 알겠어? 이제 아주 정신까지 나갔어? 네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혼을 결정한 마당에 함부로 나한테 이러는 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몰라? 너희 집안 전부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났고 저는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셋째 형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알고 보니 셋째 형님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를 이으려는 시댁 집안의 계획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남편을 붙잡고 침착하게 설명해 나가며 설득을 시키기 시작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가만히 서서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설명을 하면서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남편은 정말 이혼하지 않을 거냐며 재차 확인하길래 확신을 주었고 계획한 대로 남편은 저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뭐야? 왜 벌써 나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봐. 우리 이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신혼집으로 들어갈게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긴 했지만 셋째 누나가 하도 설득시키는 바람에 그런 건데 수정이가 슬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조만간 임신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전부 돌아가세요. 내가 옳게 생각을 모를 것 같아? 지금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 아니야. 별채에 나가는 순간 경찰서를 가던 친정에 가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태영아,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게 끝이라고. 형님, 정말 정신 나갔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길 포기하셨나 봐요? 대를 이으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 이혼 안 할 거고 알아서 임신 계획 세울 테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했잖아. 세아가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잊어버리렴. 시애미가 어른이 돼선 못난 행동만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다. 얼른 태영이랑
집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평화주의자라던 셋째 형님이 절대 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형님 또한 제 앞을 가로막아서며 현관 앞 차단기를 다시 내려버렸어요. 저 또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어두운 공간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차단기를 올리려 했지만 고장이 났는지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았고 몸을 숨겨 숨을 멈추고 있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시부가 라이터로 불을 밝혀봤지만 넓은 공간을 전부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난로 쪽으로 다가가 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숨어있던 곳을 들키게 되면서 첫째 형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난로 옆에 있던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리면서 첫째 형님과 갈라놓으려던 찰나 형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난로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처 난로 문을 닫아놓지 않았던 터라 순식간에 남편의 몸에 불길이 휩싸였고 몸에 붙어있던 불들이 여기저기 옮겨 붙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불을 급하게 밝히려고 했는지 불을 붙이는 착화제를 너무 많이 뿌렸던 게 더 큰 화근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몸에 붙어있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자 시모가 주방에서 물을 떠와 불을 끄겠다며 남편과 난로 쪽에 물을 붓는 순간 옆에 놓여있던 기름으로 된 착화제를 밟으면서 시모와 남편에게 불길이 옮겨 덮쳤네요. 서로 당황한 나머지 불을 끄겠다며 맨몸으로 제압을 하려다 서로 옮겨붙어 온 집안은 불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첫째 형님은 등에 불이 붙은 채로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발로 밀친 뒤 급하게 몸을 피해 밖으로 빠져나왔고 별채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 그런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도 별채에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할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데 그 순간 시부가 별채에서 모두를 대피시켰고 다들 땅에 굴러다니며 몸에 붙은 불을 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여 천천히 다가가 확인해 보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저에게 다가와 다친 데는 없냐고 시댁 식구들을 확인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구급차가 와서 모두를 응급실에 실려갔고 저는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부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님부터 셋째 형님의 아주버님까지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오셨는데 모든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네요. 모두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그중 시부와 남편이 제일 심각했고 목숨까지 위태로워 며칠 동안 힘겹게 버티다가 시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결국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시모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의식불명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대를 잇는 거에 집착을 하더니 결국 대가 끊기고 말았네요. 형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의 사건들 때문에 아직까지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일들로 많은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은 한두 끝도 없지만 그 끝은 참담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밝은 미래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